좋아요, 구독. 개인 투자자가 아닌 전문가는 장 시작 전 뉴스를 볼 때 어떤 부분에 초점 맞출까요? 오늘 이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임순재 대표와 함께하는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 말씀드립니다. 코스피 7천억 던진 외국인. 네, 이 종목은 2,500억 샀다. 네, 제가 들어오기 전에 같이 읽어달라고 부탁드렸는데요. 환율이 올라서 외국인 수급이 지금 좀 부진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 좀 함께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죠. 뭐 최근 들어 이제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계속 좀 이뤄지고 있습니다. 뭐 가장 큰 이유가 환율이 좀 올라갔다, 고환율이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가 미국에서 고금리가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국내 시장에 대한 메리트를 조금씩 낮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연유로 인해서 최근 외국인들이 계속 꾸준히 매도를 보이고요. 지금 뭐 이틀 동안만 10월 달에 이틀 동안만 해도 지금 7천억 넘는 순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반도체 두 종목, 이 반도체 대장격인 두 가지 종목 역시도 지금 주가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 어제장에서 삼성전자는 밀렸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급등세를 연출했습니다. 네. 이 부분에서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틀 연속 한 2,500억, 뭐 좀 지금 오늘 타이틀이었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500억 정도를 지금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를 통해 뭐 주가도 이틀 동안 한 5,500원 정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계속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 이틀 동안에 한 3,500억 넘는 그런 이제 순매도세가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주가 같은 경우도 이틀 동안 1,700원 정도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이렇게 외국인들이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다르게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어떻게 보면 같은 이제 메모리 반도체 업체다라고는 하지만 예상하는 3분기 추정치가 계속 좀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3분기 그에도 이제 영업 손실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건 뭐 전반적인 시장 컨센서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도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3분기에 매출 같은 경우는 한 8조가 조금 안 될 수준이다. 뭐 8조 언저리가 될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영업 손실 같은 경우도 1조 6,800억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뭐 화면 잠깐 보시면 지금 이제 이 나오는 표입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1조 6,8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이제 8월 25일 날 1조 7,500억에 비해선 상당히 좀 개선되는 효과를 보일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3개월 전에 2조 2천억 정도가 영업 손실을 기록할 것이다에 비해서는 상당 부분 개선이 된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 예측들을 하고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주가에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비해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0월 5일자 기준으로 시장 컨센서스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매출은 67조 7천억 정도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2조 2천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난 8월 25일 날 2조 9,600억 정도였기 때문에 그거에 비해서 일단 그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줄어들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난 3개월 전에는 3조 7천억을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비해서는 거의 뭐 1조 5천억 정도가 감소하는 그런 이제 시장 예측치가 나온다라는 게 주가를 약세로 만들었던 주요 원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전일 이제 SK증권에서 나온 그 리포트에 따르면 영업이익이 1조 5천억 정도에 불과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실적치가 계속 좀 부진한 게 이어질 것이다라고 예상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실적이 그러니까 두 회사의 이제 실적이 차이가 나겠다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최첨단 반도체에 대한 부분이 이제 실적이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최근에 이제 NDVI의 그 HBM3 칩을 이제 반도체를 납품을 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들이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납품은 이제 4분기 이후에 아마 본격화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이전까지는 NDVI의 지금 HBM3 칩을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건 SK 하이닉스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런 특히 엔비디아의 GPU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라는 게 SK 하이닉스의 HBM3 D램에 대한 이런 매출이 증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HBM3 D램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일반적인 DDR4 D램에 비해서 뭐 한 8배에서 10배 정도의 영업이익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이제 칩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HBM3에 들어가는 칩의 D램이 증가할수록 SK 하이닉스의 실적은 개선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시장에서 예측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3분기에 물론 기존의 DDR4 램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이제 재고나 그다음에 매출 부진이 이어지고 있긴 하지만 HBM3에 관련된 매출이 증가하면서 영업 손실도 그만큼 감소할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비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HBM3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는 실적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상대적으로 기존에 있는 DDR4 램에 대한 부분이 일단 이런 실적에 대한 물 억누르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 부분 이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반도체 관련돼서 재고가 줄어들었다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도 실적 부진으로 생각하는 주요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여기서 관건은 비싼 반도체 HBM3였습니다. 사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HBM3를 납품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오면서 삼성전자 그날만 해도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보이고 7만 선 되찾기도 했거든요. 다만 앞으로 그럴 것이다라는 것이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쭉 공급을 해왔기 때문에 이게 실적으로 이제 반영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래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주가 희비가 좀 엇갈리고 있지 않나라는 의견 드려볼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투자 키워드를 잡았을 때 어떤 부분을 좀 뽑아보면 좋을까요? 네,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분을 이제 주목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아마 반도체도 턴어라운드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가 최근에 이제 좀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뭐 그 기업 실적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2분기가 아마 반도체 업황에 대해선 바닥이 아닐까라는 게 이제 대체적인 시각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런 이제 분위기에 맞춰져서 최근에 이제 반도체 수출도 상당 부분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지금 화면을 잠깐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반도체의 이제 수출 추이를 이제 최근 1년 동안의 이제 수출 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뭐 9월 달만 해도 이제 115억 달러에 달할 만큼 반도체 수출이 호조를 보였었는데요. 올 초에는 뭐 60억 달러대까지 떨어질 만큼 상당히 이제 부진함이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가장 큰 이유는 반도체 가격이 하락을 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에 따라서 반도체 하락은 이제 전방 산업인 이제 IT에 대한 수요가 감소했다라는 부분입니다. 뭐 코로나 이후서부터 계속 IT의 수요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버블 형태의 형태로 많이 이루어졌다라는 게 상대적으로 그 이후에 이런 IT 수요가 줄어들면서 어떻게 보면 좀 더 급락세가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도 이 영향을 같이 맞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1분기, 2분기까지는 상당 부분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3분기 이후서부터는 지금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지난달 같은 경우는 많이 회복을 해서 지난 월간 기준으로 100억 달러에 가까운 그런 반도체 수출을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수출 금액은 작년 9월 달 이후에 가장 높은 수출 금액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만큼 전방 산업인 IT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최근 9월 달에 이제 나온 소식으로는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모바일용 낸드 플래시에 대해서 10% 정도 가격 인상을 했다라고 할 만큼 전반적으로 이제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 이제 어느 정도 반도체 가격이 바닥을 찍고 상승할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기대감이 지금 상대적으로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최근 이제 수출 데이터를 뭐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 9월 달 수출 관련돼서는 전년 대비 13% 정도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올해 1, 2월 달에 45%대의 감소폭에 비해서 상당 부분 개선되고 있다라는 것도 실적
향후에 이런 업황을 개선하는 주요 원인, 좋은 그런 이제 모습을 이제 보일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더 키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하반기 이후서부터는 반도체 감산에 대한 이제 본격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올 초서부터 반도체, 디램인과 낸드 플래시에 대한 감산이 본격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통 감산이 되면 한 2개 분기 이후서부터 감산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지금 보통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 1분기서부터 감산을 했으니까 이런 효과가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다음에 4분기, 그다음에 내년에 보다 크게 나타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이제 순이익도 물론 작년에 비해서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 올해 상반기에 비해서는 상당 부분 개선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이제 IT 관련된 기기의 그 매출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반도체 업체에는 이런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보다 더 크게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첨단 반도체, 그러니까 쉽게 해서 뭐 DDR5나 그다음에 HBM3에 관련된 반도체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상당 부분 실적 개선사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HBM3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대표적으로 엔비디아의 그 GPU, AI에 들어가는 GPU에 대한 부분도 많이 생각을 하시지만 AI 전반적으로 HBM3 칩이 사용처가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뭐 최근에 이제 발표했었던 자율주행인 이제 도조라는 그 AI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그 안에 들어가는 칩 D램 같은 경우는 HBM3 D램을 사용한다라고 이제 발표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각 회사들이 최근에 AI 반도체를 계속 이제 발표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AI 반도체에도 HBM3 램이 계속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HBM3 램에 대한 수요는 지금보다 증가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삼성전자도 HBM3가 본격적으로 양산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 개선세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DDR5 같은 경우도 최근 신형 CPU의 판매가 조금씩 늘어나면서 같이 DDR5에 대해 5 D램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마 4분기나 아니면 내년 초 정도만 되면 아마 DDR5 D램이 DDR4 D램보다 시장 점유율이 더 높아질 것이다라는 게 시장 예측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지금 각 그 글로벌 이제 여러 리서치 회사들이 올해보다는 내년에 그 D램에 대한 시장 성장률을 높아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리서치 기관이 이제 가트너 같은 경우에는 뭐 올해 같은 경우는 D램의 수요가 한 30% 정도 감소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올해보다 70% 정도 D램이 증가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내년 이후서부터 D램에 대한 수요가 다시 회복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도 올해보다는 내년에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일명 키워드는 반도체 업황 턴어라운드 기대입니다. 낸드 플래시나 D램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 3, 4분기 계속해서 물망에 올라왔었는데요. 다만 주가는 지지부진한 흐름 계속해서 이어왔습니다. 우리 국내 증시가 올 초부터 지속적으로 여름까지 2차 전지에 많이 초점을 맞춰졌었고 갑작스럽게 초전도체도 밀려왔었고요. 또 최근에는 두산 로보틱스 상장 기대감으로 로봇주가 강세를 보였는데 어제자로 재료 소멸로 인해서 많이금 하락세를 연출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매기는 어디로 옮겨갈지도 많은 분들께서 투자 포인트로 궁금하실 부분인데 참 반도체 같은 경우는 미중 무역 갈등을 빼놓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뭐 최근 들어 이제 중국에서 이제 화웨이가 스마트폰을 이제 개발을 하면서 공개를 하면서 이제 7나노 칩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7나노 단위의 이제 AP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대중 그 무역 제재 내에 있는 그런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개발을 했다라는 게 미국에서 정계에서 상당 부분 이제 우려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전일 이제 지난 이제 화요일이었죠. 뭐 미국 상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지금 관련돼서 대중국 수출 규제를 더 해야 된다. 지금보다 좀 강화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시사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의회, 특히 공화당 쪽에서 대중국 반도체 수출에 대한 부분을
상당 부분 제재를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압력이 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미국 행정부에서도 대중국 반도체 관련된 수출 제재가 좀 더 강화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11월 달 에이펙 회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여기에서 미국 측에서는 이제 미중 이제 정상회담을 위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런 이제 그 전에 이런 제재를 발표한다라는 건 정상회담 하기를 좀 어렵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재료다라는 그런 반응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 아마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가 좀 강화되는 그런 조치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조금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여유 있게 좀 생각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미중 무역 갈등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는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은 뭐가 있을지, 또 그 내에서도 우리 대표님께서 생각하는 탑픽은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바로 종목 얘기로 들어가 볼게요. 네, 뭐 반도체 양사들은 뭐 여전히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뭐 일단 하반기 특히 이제 턴어라운드, 그러니까 최근 들어 이제 가장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이제 실적이 개선되는 그런 이제 섹터들의 관심들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제 업황 개선세가 이제 본격화되니까 같이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외에 이제 반도체에 들어가는 소부장 기업들도 여전히 관심을 많이 좀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 올해 이제 실적은 상당히 좀 부진함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올 초서부터 각 이제 완성 업체들의 감산이 본격화되면서 관련된 장비나 그다음에 뭐 소재 부품 관련돼서 상대적으로 이제 발주가 줄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관련된 기업 실적들이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올 하반기 그다음에 내년에 이제 본격적인 투자가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매출이 좀 증가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반도체 기업들의 반도체 투자가 많이 감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첨단 공정인 DDR5나 그다음에 HBM3 관련된 분야의 투자는 그렇게 감산은 되지 않고 추가적으로 늘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도 주목해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같이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종목 단위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몇 개 종목을 이제 골라봤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하나 마이크론입니다. 뭐 여러 군데에서 뭐 계속 최근에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특히 HBM3와 관련된 뭐 대표적인 이제 수혜 종목으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뭐 반도체 후공정 관련된 패키징, 그 다음에 테스트 장비를 생산하는 그런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후공정 관련돼서 패키지와 반도체 검사까지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뭐 업체다, 뭐 거의 유일한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관련돼서 전부 다 납품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주목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뭐 HBM3에 대한 양산화가 본격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장비의 납품이 좀 더 증가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베트남 공장에서 이제 SK 하이닉스 관련돼서 패키징 관련된 공장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베트남 공장에 대한 매출이 아마 하반기 이후서부터 본격적으로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주목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셔야 될 게 이제 파크 시스템즈 한번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첨단 이제 나노 장비인 이제 원자 현미경 AFM을 생산하고 있는 뭐 세계적으로 뭐 몇 안 되는 그런 이제 제조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원자 현미경 같은 경우는 이제 0.01 나노 수준까지 어쩌면 미세한 공정을 이제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강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최근 반도체 공정들이 최첨단 나노화 공정으로 진행될수록 이런 이제 검사 관련된 여러 가지 장비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이런 미세화 공정이 진행이 될수록 이런 원자 현미경에 대한 그런 수요도 같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원자 현미경은 뭐 반도체 미세 공정뿐만 아니라 여러 뭐 산업 쪽으로도 지금 확대되고 있다라는 것도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걸로 보여지고요. 아마 3분기 실적도 비교적 좋게 유지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2분기 같은 경우는 뭐 큰 폭으로 실적이 개선이 됐기 때문에 3분기에 조금 실적이 부진할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우려감으로 주가가 최근 조금 하락을 했다가 아마 3분기 실적이 이렇게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치가 나오면서 주가가 조금씩 다시 회복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도 조금 주의 깊게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HPSP도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장비 자체는 반도체형 전공정 장비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고압
고압 어닐링 장비를 국내외에 거의 독점하는 그런 이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최첨단 공정으로 이제 진행될수록 이렇게 이제 고압 이널링 장비에 대한 그런 수요가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렇게 이제 관련돼서 뭐 2분기 실적도 상당 부분 이제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최근에 이제 반도체 감산에 따른 그런 이제 여파로 인해서 3분기에는 조금 부진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아마 내년 이후서부터 다시 반도체에 대한 투자가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업황 턴어라운드 아마 3분기 정도가 가장 그 분기 단위로는 저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턴어라운드가 기대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심텍도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반도체용 PCB 관련된 그런 이제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메모리용 모듈용 PCB, 그다음에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 등을 이제 생산하는 그런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고성능 이제 메모리 그 판매가 이제 반도체가 수요가 좀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고성능 PCB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DDR5나 그다음에 HBM3와 같은 그런 최첨단 그런 관련된 이런 PCB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내년 이후서부터 올해 아마 하반기에는 턴어라운드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뭐 올해 이제 3분기에는 영업이익이 흑자로 이제 돌아설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분기, 2분기에는 이제 한 200억 대 정도의 이제 적자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감산에 따른 그런 이제 영향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DDR5 관련된 메모리에 그 판매가 호전을 보이면서 아마 실적도 이 3분기서부터는 뭐 흑자로 전환된다라고 예상이 되면 아마 내년 이후에 이런 영업이익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 4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 오늘 우리 대표님께서 메고 오신 빨간 넥타이처럼 긴 장대 양봉 그려주길 바라면서 저희 역시도 주가 추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